자, 이제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대지의 조건을 배웠고, 이 대지가 조건을 갖추어서, 그런데 맹지야, 도로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맹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든 전부든 이 도로에 일부분 딱 붙어 있어야 그것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접도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대지는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붙는 요 도로의 조건이 있어요. 고속도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같이 동시에 가능한, 그러면 최소한요 편도 1차선인 4m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요러한 도로에 붙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4m가 안 되어도 시군구청에서 지정해주면 3m 이상만 되어도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계단. 요 계단 보시면 요 옆에다 보시면 건축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 계단 폭이 이 폭이 3m 이상이면 이 경우도 건축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도로 요 주변에도 보시면 건물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럴 때 막다른 도로 길이에 의해서 이 폭이 얼마냐 이것이 확인될 때 이것도 도로 인정해서 여기에 건축하게 해준다 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10m 미만이 되어지면 자동차는 밖에 거주자 우선 차량 뭐 있죠. 흰 선 써놓고 그 대놓고 오시면 됩니다. 10m 안 되면 2m 폭만 되면 왔다 갔다 하기 충분한 거리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10m 이상 35m 미만 좀 깁니다. 좀 길어. 이거 뭐 한 20m쯤 된다. 그럼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옆에 차를 한 대씩 이렇게 세워둘 수 있어야 돼요. 그 차 뺄 때는 앞차부터 빼주면 됩니다. 3m 못 넣죠. 한 뭐 대여섯 대까지 뭐 채우시겠습니다. 요 정도일 때, 그죠? 그 차 길이가 보통 한 뭐 3m, 5m 좀 되니까 5m 좀 띄우고 하면 6m라 보고 한 뭐 3, 6, 18, 4, 6, 24, 한 뭐 대여섯 대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차만 좀 몇 개 빼주면 불편해도 한쪽에 차 폭이 한 최대 2m, 한쪽에 1m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35m 이상 아주 길어요. 그러면 100m다. 그럼 차가 한 뭐 20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대가 딱 되어지면 차 뺄 때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한쪽에 일렬로 차를 딱 세워두고 한쪽에 차가 이렇게 나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폭이 6m가 필요하다. 6m. 이쯤 돼야 한쪽은 차 대고 한쪽은 차가 이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고 또 보행자도 옆에 살짝 이렇게 끼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폭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농촌에서는 4m가 필요하다.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로의 종류를 갖춥니다. 자, 이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일단 기본 원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합니다. 보상금 주고 설득해서 길다라기죠. 자, 그런데 이 도로 지정일 때입니다. 지정일 때 폐지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도로 정할 때 원칙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동의 얻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해외 거주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인 동의가 힘들어. 해외 갔다 오니까 자기 땅에 길 딱 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주민들한테 자기 땅을 출입을 할 수 있게 사실상 통로로 계속 제공을 했어. 주인이 계속 막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구청에서 길로 공고해버리면 그 앞으로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상 참 중요하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로에 대지가 붙어야 돼. 붙을 때 최소한 필요한 붙는 부분이 2m 이상을 각종 어떤 도로에 접도를 해야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m 이상은 붙어야 됩니다. 이 붙는 부분이 2m 이상이 살짝 붙어야 여기에 건축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옆에 잘 나와 있죠. 보십시오.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접도 안 해도 맹지인 경우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 사실상 건물의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굳이 접도 안 해도 실제 자기 땅이 연이어서 붙어 있다든지 또요 주위 토지 사용권 등에 판결문이 딱 있다. 그러면 출입할 수 있으니까 건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요 주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 출입을 할 수 있는 각종 어떤 공지, 광장, 공원 등 일대 그 안에 땅에도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또 자기 농지 위에 농막 갖다 놓을 때는 접도가 굳이 필요 없다. 라는 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강화편입니다. 접도만 강화되네요.
큰 건물, 아주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접도하는 기준이 좀 더 강화됩니다. 큰 건물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하면 기본적으로 4m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붙는 분이 4m 이상을 접도해야 돼. 큰 건물 지을 때는요. 근데 요 차의 회전 반경 때문에 요 접도하는 도로도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를 붙어 있어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큰 건물이 무엇이냐 보니까 보통은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되는 건물 말합니다. 근데 공장 건물은 3,000제곱미터 부터 이런 접도 의무가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잘 뜨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건축선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도로가 접도하는 요 경계선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요 경계선, 한계선을 말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도로 부지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건축선인데, 이 소유너비, 우리가 4m라고 부릅니다. 4m 소유너비, 사람과 보행, 자동차 다 동행 가능한 4m 최소한 넓이를 말하는데, 소유너비 이상이면 항상 원칙은요, 이 도로 대지의 경계선이 바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바로 한계선, 바로 건축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좁습니다. 좁아. 그래서 아까 봤듯이 3m 또는 2m인 경우에도 접도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폭이 소유너비에 소유너비 4m에 미달됩니다. 미달. 그래서 만약에 2m라고 가정을 딱 한다면 2m입니다. 2m. 만약에 2m라고 가정을 딱 한다면 현재 도로 폭으로서는 이거 건축을 못합니다. 못해. 4m 소유너비를 맞춰야 돼.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될 때는요, 요 소유너비 4m에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소유너비 4m 최소한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건축을 허가합니다. 그러면은요,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요, 그 도로 가운데선 있죠, 중심선. 요 중심선에서 요 소유너비 4m에 각기 양쪽으로 2분의 1씩 2m씩 후퇴해서 건축선을 강제로 발생을 시켜야만이 건축을 하게 해줍니다. 옆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 편이 보니까 경사지나 하천, 철도 등으로서 이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도로와 그 하천 등이 있는 그쪽 도로 반대편 경계선상에서 소유너비 한쪽으로 몽땅 4m를 이렇게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 의미다 보면 됩니다. 소유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옆에 있는 땅에서 건축은 가능한데 이 건축선을 물려가지고 4m를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각기 양쪽 또는 한쪽에 건축이 허가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도로 모퉁이입니다. 도로 모퉁이. 자, 너비가 4m 이상 8m 미만 되는 도로죠. 이 말은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있어. 근데 8m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차가 회전할 때 이 도로 모퉁이 선 일부를 침해를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졌을 때 4m 이상 8m 미만 7m, 6m, 5m, 4m 이어서 자동차 통행 가능한데 이 이동할 때 여기 살짝 침해할 수 있어. 이 침해의 어떤 건축물 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 침해를 막기 위해서 모퉁이에 있으면 도로폭이 4m, 7m 요 사이에 4m, 5m, 6m, 7m 사이에 있으면 일정 거리 후퇴해서 두 점을 이은 요 선을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봐서 이것도 대지에서 나중에 제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데 각도도 120도 미만이 될 때 좀 4m, 5m 좀 좁지만은 130도다. 완만합니다. 차가 충분히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0도 미만 되면서 4m, 또 5m, 6m, 7m, 8m 미만 되는 두 길이 교차할 때 그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후퇴하는 요 거리 있죠. 433이 3이 둘둘인데 요거 보지 마시고 항상 시험은요 90도를 항상 줍니다. 주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면 3이 둘둘이죠. 6m와 7m입니다. 8m 미만, 즉 6m와 7m만 교차할 때는요 3m까지 후퇴하고 나머지 4m 또는 5m가 딱 보이면은 무조건 2m씩 후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6m, 7m 길만 교차할 때만 3m 후퇴하고 4m, 5m가 보이기만 하면 뭐 4m, 7m, 4m, 6m,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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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이게 4m, 5m가 보이기만 하면 2m씩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한다.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4번 보시면 하나 더 있죠. 지정 건축선입니다. 이 말은요, 아주 넓어요. 폭이 30m, 광도로 아주 크게 넓은 도로이면 원래 대지 도로의 경계선이 항상 건축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가지에서 건물 많습니다. 빌딩 숲입니다. 건물들 줄을 맞춰야 돼. 시가지에서 건물 환경 정비가 필요할 때 추가로 4m까지 또 선을 또 꺼가지고 또다시 시군구청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 공고가 딱 되어지면 건축선이기 때문에 역시 건축할 때 이 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소유너비 미달과 도로 모퉁이 선상에서 발생한 요 건축선 부분들은요, 대지에서 아예 전부 다 이렇게 제외를 해버려요. 제외합니다. 제외해버려. 하지만은 여기 지정 건축선도 건축선이기 때문에 건물은 넘지를 못하지만은 그 사이 면적은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서 전체를 다 잡아서 이쪽 편에 건물을 위치시키면서 이 건축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소유너비 미달 건축선과 모퉁이 건축선 사이는 대지에서 아예 강제로 제외한다. 우리 대지 면적 할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정 건축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건축선 역할은 하기 때문에 건물은 넘지 못하지만 그 사이에 대지 면적에는 포함을 시킨다 라고 하는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건축선이란 말이 딱 붙어서 따로 도로선과 달리 발생이 딱 될 때는요, 건축물 지을 때 건축물과 이제 담장들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합니다. 이 선을 딱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지표 아래 부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땅인데, 이만치가 자기 땅인데 건축선이 딱 있다. 그러면 위에 건물 지을 때 보시면요, 건물 지을 때 요 선을 넘지 못해. 못하지만 도로 밑에 부분들은 자기 땅이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도로 지표 아래 부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다 아니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과 담장이 넘지 않았어. 근데 창문 같은 경우도 열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창문이 넘어오는데 이 도로면에서 이 높이가 4.5m 이하이면 창문이 넘어왔어. 근데 큰 차량이 가다가 창문을 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선은 넘지 않았지만 창문 열대 넘는 구조, 이것도 4.5m 도로면에서는 넘지 못하게 하라. 안쪽으로 열거나 또 옆으로 열어라 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목을 씩 빼고 보다가 차에 받치면 더 큰 사고 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험에 꼭 뜨니까 체크를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선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나오네요. 문제 다 풀어보십시오. 중요한 문제들 많습니다. 자, 이제 208페이지로 갑니다.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이 바로 대지의 조건, 그 다음에 접도, 도로의 조건과 건축선 배웠습니다. 한 문제 이상 꼭 뜹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문제가 뜨는 파트가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와 설비인데 이 파트는 말입니다. 암기할 게 참 많아. 한 문제가 뜨지만요, 이 전체의 내용이 참 많은데 이걸 다 보시려고 하시면요, 머리가 엄청 아프시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제가 체크한 요 3페이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게 한 문제는 커버링을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건축 구조와 설비 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